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업 맛보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배운 파트에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 중에서 골라서 오늘의 주제는 그냥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결됐네요.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자체의 내용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 형태 자체를 보면 다항식 AX는 다항식 B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예요. RX.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나누는 것에 대한 차수, 그래서 차수를 보통 다항식에서는 DV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RX, 다항식 RX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다항식 RX의 차수는 BX의 차수보다 작아서 BX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때의 QX와 RX는 단 한 쌍 존재한다 이런데, 이 형태에서 얘가 나눗셈 정리예요. 이 정리가 나눗셈 정리고, 이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면,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f의 알파가 뭐냐,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가 바로 그 나머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만든 나머지 정리라는 건데, 이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를 열 몇 개 정도를 지금 놔뒀는데요. 이 전체 형태 중에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풀만한 문제들이 있고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문제는 이제 전체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어보셨겠지만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볼 만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갈 텐데요. 일단 2번 문제를 먼저 가죠. 다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할 테니까 2번 문제를 먼저 얘기할게요. 맨 처음 여기 적혀있는 문제는 이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문제이고, 저 형태는 이제 마지막에 도전 문제로 놔둘게요. 그래서 도전 문제로 놔둔다고 생각하고 다시 지웠다가 써도 괜찮은데, 우선 공간이 있으니까 얘 가지고 먼저 가죠. 2번은 x의 4제곱에 대해서 2x의 세제곱이고, 그 사람 무인 말씀하시고요. 대답도 좀 해주고 해야지 더 힘들겠죠? 그래서 A배 얘는 x 더하기 전체의 4제곱으로 더하기 B배 x 더하기 전체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C배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으로 D배 x 더하기 1로 그 다음에 더하기 2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형태를 다항식의 뉴턴 폼이라 그래요. 뉴턴 폼으로 정리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때 A, B, C는 이제 오른쪽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의 모양을 우항의 모양을 보면 A배 x 더하기 전체의 세제곱으로 더하기 B배 x 더하기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오른쪽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A배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B배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C배가 되어서
몫을 다시 x로 넣으면 다시 몫이 있고 나머지가 d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의 몫을 다시 ax 더하기 1로 나누면 그 값은 a배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돼서 그때의 나머지는 다시 c가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몫을 다시 x 더하기 1로 나누면 그것은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쓰면 그 형태가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쓰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반복했으면 1에 2에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얘를 보면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서 5가 되고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 8이 되죠. 얘가 그래서 2의 값이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제법을 또 하죠. 또 해서 얘 형태를 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를 하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다시 0일 때 마이너스 5가 되고 5가 돼서는 11이 돼서 얘의 값이 이 d가 되죠. 얘가 d네요.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마이너스 1로 하면 1일 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얘가 c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라서 얘가 b이고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형태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반복하는 형태라서 이거는 이제 정석에도 조립제법으로 예제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누구나가 이렇게 웬만큼 정석을 풀어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고요. 이 중에서 조금 할 만한 문제가 5번과 그리고 못했을 만한 문제는 6번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요. 과거에서 제일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문제가 10번과 11번이에요. 그래서 10번, 11번까지 문제를 갈 텐데 우선 당장은 6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6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푼 거를 찍어서 올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6번 문제 답 나온 사람 있으면 얘기할까요? 선생님이 뒤에다가 시험지 뒤에다가 답만 달아놨어요. 그래서 풀이가 없으면 다 틀린 거예요. 6번에 대해서 답 나온 사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가만히 있기로 했나요, 오늘?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임의로 부를까요? 자기 아이디인지 누군지를 잘 모르겠네요. 한별이는 어제 왔다 갔으니까 스님이 알죠. 한별이, 아직 안 풀었어요. 한별 안 풀었어? 언제쯤 풀 건데? 푸는 중입니다. 아, 낮에 줬는데 이때 안 풀어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6번 다들 한번 해보시죠. 6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학교 시험 문제로 내도 아주 손색이 없는 문제예요. 말이 틀리고요. 조금 풀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자, 6번 풀 시간 5분 줄게요.
원래 온라인 수업할 때는 정식으로 할 때는 전부 다 마이크도 켜고 카메라도 켜고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 수업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자, 6번 잠깐 시간 줄게요. 수학 상하 중에서 상 중에서 문제를 골랐습니다. 책에 없는 문제들이 많죠. 책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정석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x세제곱 빼기 2x 빼기 이런 영어의 해가 알파인데 저렇게 되는 px는 많겠죠. 그래서 저런 식을 만족하는 px는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최저차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 px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얘는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보면 알파의 세제곱은 얼마인가 하면 얘는 2알파 더하기 1이에요. 알파가 저 식의 해였으니까 이렇게 했죠. 알파의 4제곱은요. 4제곱은 이 값은 2에 여기다 알파 곱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돼요. 그렇죠? 알파의 5제곱은요. 이 값은 2알파 여기다가 알파 다시 곱하죠.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2배의 알파 세제곱은 다시 대입할 수 있으니까 얘가 2알파 더하기 1 되고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어서 이 값은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2가 돼요. 3차가 1차로 표현됐고요. 4차는 2차로 표현됐고요. 5차도 2차로 표현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하면 알파 세제곱이 1차로 표현됐기 때문에 3차식은 안 나오겠죠. 전부 다 그래서 2차 이하로 표현 가능해요. 이게 결정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다항식 px는 얘는 최저차 다항식이라서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저차 다항식이라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5차 이상은 5차 이상, 3차는 1차, 4차는 2차, 5차도 2차밖에 안 되니까 3차 이상은 전부 다 2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저차 다항식은 2차 다항식이고 그러므로 얘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니까 대입할게요. B의 알파 더하기 C의 값이에요. 얘가 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의 차수를 볼게요. 알파의 4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은 A의 알파 세제곱, B의 알파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알파의 세제곱이 있죠. 2차는 C의 알파 제곱과 여기서 A 알파 제곱에서 A 더하기 A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제곱, 그 다음에 B 알파 제곱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전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차 여기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서 A를 곱하면 C 하나 있겠네요. C의 값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곱하면 P 알파가 하나 있죠. 그래서 B의 알파가 있네요. 알파 더하기 상수항은 C가 되나요? 그죠? 이 값이 2가 됐어요. 4차항과 4차항 하나, 그 다음에 3차항이 2개가 나오고 2차항이 3개 나오는 게 맞고 1차항은 맞죠. 전개식 틀리고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A의 알파의 4제곱은 2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죠. 이것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은 2알파 더하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의 알파가 되고 더하기 C는 2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자 이제 정리하면 2차는 2A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제곱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쪽에서 3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2창 알파 제곱. 그 다음에 1창은 A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있으니까 2A 더하기 2B. 2A 더하기 2B니까 3A 더하기 1창 2B가 앞에 있으니까 3B 더하기 C의 알파인가요? 알파. 1창. 상수항은 누군가 하면 상수항은 여기는 없고 여기서 A 더하기 B.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2가 됐어요. 이만큼으로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이 값은 0. 이 값은 0.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3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로가 되고 3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제로가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연립방식 푼 거니까 그래서 A, B, C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B, C를 구해내면 여기는 방식 PX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에 이 문제를 한 달 뒤에 풀면 대부분 다 다시 틀려요. 그래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파 세제곱은 2알파다 1이니까 3차 이상은 1차, 2차니까 3차 이상의 식들은 전부 다 뭘로 표현할 수 있다? 2차 이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면 일수록 그 중에서 이 문제의 키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전체 풀이를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키를 기억을 좀 하시는 게 다음에도 풀 수 있는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답은 뒤에 있으니까 6번은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보는 형태일 텐데 7번과 8번과 9번 중에서 많이 보는 형태인 9번은 7, 8번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좀 쉬울 테니까 대입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건 아마 많이 풀었을 것 같아요.
지금 8번, 9번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이 그 중에서 9번을 같이 풀어줄 테니까 8, 9번을 우선 해보십시오. 다들 조용하게 앉아서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이건 이제 맛보기 영상이라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본 수업인데 본 수업 내용은 이제 밴드에다가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에 공유를 하든지 밴드에 링크만 올리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일부터의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는 파트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계속 정리를 해서 약 한 30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해서 30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해서 걔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는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 같으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나와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첨삭을 해줄 시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조용히 있으면 오늘은 괜찮지만 다음에는 효과가 좀 적어질 테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학생 선배들 같은 경우도 다들 카메라 켜고 또는 최소한 마이크는 켜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과거 학생들은 카메라 켜는 걸 싫어하고요. 영재고 학생들은 카메라 켜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희한하죠? 오늘 맛보기 수업 뒤에도 이제 영재고 수업들이 이렇게 줌 수업이 깔려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마이크 다 켜고 공부를 하거든요. 습관인 것 같아요. 인천 영재고 아이들도 카메라 다 켜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습관인 것 같아요. 자, 지금 8번과 9번 정리하고 가는 걸로 문제 풀 시간 5분 정도 줄게요.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별이 앞에 풀이 이해했니? 네. 내가 너밖에 몰라서 너 얼굴만 알아서 너 이름 불렀어. 자, 8번, 9번이요.
다음 세요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 번을 갈게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글을 보면 사실은 번호케하는 사람들이 재학생 중에도 아마 꽤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인천과학부는 다음 주가 기말 시험이고 진상과학부는 이번 달 말이 기말 시험인데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재학생 선배들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쯤 왔을 때 문제풀이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쉬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풀면 좋은 풀이고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다는데 이거를 이제 한참을 얘기해도 사실은 자기의 풀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좀 익히면 좋은데 복습을 좀 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제대로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험 때가 다가오면 내년 4월 말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면 4월 말이 중간고사가 돼요. 4월 말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이제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전체 범위를 시험 준비를 다시 한번 시킬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달에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3월 달 되고 3월 달 돼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최소한 2번을 하는 건데 4월 말까지 정석이 시험 범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2번 이상 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시험 때가 돼서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정석부터 풀어요? 뭐부터 풀어요? 무슨 문제집부터 풀어요? 학교 거부터 풀어요? 뭐부터 푸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석이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안 본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몇 번을 받는 거는 맞을 텐데 그거를 딱 집중해서 정석 문제 중에서 내가 뭘 못 풀고 뭘 풀 수 있고 어떤 건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막상 시험이 닥치면 이제 바쁜 거죠.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시험 보면 5등급 이하가 돼요. 5등급 이하가 되면 과거에서는 그 복구가 사실 좀 힘들어서 조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3학년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잘 가르칠 자신은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컨셉에 맞지 않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가르칠 자신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학 강의를 26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괜찮은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할 자신은 없어요. 대신에 본인이 노력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4번까지는 그냥 설명해줘요. 전혀 불평 없이 4번까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도 괜찮고 아무 때나 물어도 괜찮고요. 카톡으로 물어도 되고 메일로 물어도 괜찮고요.
아무 때나 집으로 와도 되고 괜찮습니다. 대학을 잘 가고 꿈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멤버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수사 멤버는 확실히 챙겨요. 오로지 수학하는 사람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과 지구학을 하는 사람들만 챙겨요. 그 외의 학생들은 선생님 관심 바뀝니다. 오로지 수사 멤버만 챙겨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근데 뭐 원래 그래 왔어요. 인천과학부는 9기 때부터 가르쳤고 진상과학부를 1기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웬만한 선배들은 전부 다 선생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평은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지금 푸는 문제 하나하나를 싱풀이 혹은 좋은 풀이를 따라서 풀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자기 풀이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두 번 푸는 걸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수학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손으로 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십시오. 자, 9번 문제에 와서 얘는 fx를 문제를 적으면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뭐가 남죠? x 빼기 2로 나누면 뭐가 남죠? 그랬을 경우에 얘로 나눴을 경우에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눈 이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조건이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또는 x 빼기 2로 나눴을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과 x 빼기 2로 나눴을 때니까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거든요. 근데 이 2차 이하를 어떻게 적을 거냐 이렇게. 2차 이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수 있잖아요. 2차, 3차로 나누었으니까 얘는 2차 이하거든요. 2차 이하니까 2차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뭐냐 하면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x 더하기 4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얘로 나누었을 때를 알 수 있는데 3차로 나누었으니까 2차 이하거든요. 근데 얘로 나누면 x 더하기 남아 있으니까 2차 이하의 예식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f의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얘는 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값은 5가 되나요? 그래서 5a 더하기 2를 대입했으니까 얼마? 6이 됐죠? 이 값이 5a 더하기 6인데 그때 x 빼기 나누기에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므로 나머지 어디가 나머지지? 얘가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력 정석에도 꽤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10번과 11번인데요.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둘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고 시험에 냈을 때 오답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10번과 11번 풀 시간을 줄게요. 10번과 11번을 안 풀어봤을 테니까 푼 사람들은 다른 문제 좀 풀고 있고요. 안 풀어본 사람들은 지금 10분을 줄 터이니 10번과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그 사이에 다른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10분 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채팅창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냥 마이크 켜고 해도 괜찮고요. 십 번 문제 풀이가 되는 사람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의 승 이름을 알아요. 주의 승. 네, 남학생이야? 네. 아, 그렇구나. 여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름만. 이름이 근데 왜 이렇게 예쁘지? 그죠? 그런 얘기 듣지 않나? 앞에 문제 풀고 있나요? 10번? 예, 풀고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와요? 아니면 난감해요? 지금 계속 풀고는 있어요. 풀리긴 풀려요. 풀리긴 풀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채원이가 있었는데 채원이 어디 있어요? 네. 채원이는 우리 선생님 딸내미랑 이름이 똑같아서 아,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딸내미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미국에 다니고 있어야 될 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반갑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자, 10번이요. 동훈, 풀고 있니? 네, 그 목소리로는 그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뜻이네. 풀립니까? 아니요. 어렵습니까? 네, 앞에 거는요? 금방 앞에 거 한 거는? 앞에 건 풀리긴 했어요. 앞에 건 이해했어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는? 네, 그럼 됐어요. 자, 10번 푼 사람 답 얘기할까요? 10번을 쌤이 풀고 11번을 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번 푼 사람 답 얘기하십시오.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겠지. 자, 바로 쌤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문제를 기억해요. 문제를. 이 문제는 외우는 거예요. f의 x의 세제곱이 몇 차인지는 관심 없어요. 얘를 fx로 나누었어요. 나눴죠? 몫이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인가 하면 1차 이런 얘기하면 나머지 2차 나눠지니까 나머지 1차 이러면 안 돼요. 1차 이하예요. 1차 이하. Rx의 차수는 Rx는 얘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1차 이하의 식이에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fx 세제곱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rx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나? 볼까요?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찾자. 그거를 얘는 해가 있다면 얘는 얘의 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하면 0 되는 값이니까 그러면 f의 알파가 0 되는 애가 있겠지. f의 베타가 0 되는 애가 있겠지. 2차식이니까 그래 공식하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알파와 베타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되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말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도 0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파는 얘의 해이고 베타는 얘의 해라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었고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를 안 구했어요. 구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은 f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값은 얘는 0 해서 r의 알파가 돼요.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나고 얘는 3이거든요. 그래서 r의 알파는 3이 됐어요. f에 베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값은 r의 베타 이 값이고 얘는 f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해서 3이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Rx 다항식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서 Rx 빼기 3도 1차 이하의 방정식이 됐어요. Rx 빼기 3도 1차 이하의 방정식인데 그때 얘의 해가 누구냐면 해가 알파를 대입해도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됐어요. 얘는 1차 이하의 식인데 해를 2개 가져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라서 Rx는 얼마라고? Rx는 그 값은 항등적으로 3이라는 값이에요. 항상 3이라고요. 1차 이하인데 사실은 뭐라고? 그냥 상수항이라는 뜻이에요. 1차 이하지만 뭐라고? 그냥 상수항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이 문제를, 이 풀이를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되고 얘를 이해한 사람은 11번 풀면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시고요. 지금 여러 사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 못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이왕 서로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네.
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네. F-1이 R 알파는 3부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아, 거기 옆에 식부터요.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요. 요거 여기다가 네. 뭘 대입?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했다고. 그러면 F의 알파 세제곱이죠? 네. 알파 x는 알파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 대입하는 거는요. 알파 세제곱이 누구야? 마이너스이라고. 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f의 마이너스 얘가 f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 이게 3이라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얘는 f의 마이너스 1. 얘는 알파는 얘가 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요. 0. R의 알파가 됐습니다. R의 알파는 f의 마이너스니까 f의 마이너스를 얼마라고? 3이라고 해요. 베타를 대입해도 베타의 세제곱도 얼마?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 베타도 얘 해였으니까 0. 얘는 0이니까 사라지고 R의 베타가 돼서 f의 마이너스 1 값은 얼마니까? 3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돼요? 네. 그래서 R의 알파는 3이고 R의 베타는 3인데 그러면 RS 빼기 3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면 이 식의 해가 누구라고?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 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인 거야. 이 식은 RX의 1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지금 해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많이 틀리고 이해 잘 못해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학교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나온다면 너무 유명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고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다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였죠. 다 이해한 사람은 11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과학고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이제 할 일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되죠.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자기 일들을 챙겨가면 돼요. 오늘 스님의 학교 선배들한테 이제 후배들 오늘 수업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영어학원이나 국어학원이나 다니고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영어나 국어 학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선배들이 다니는 학원 정보를 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원래 학원에 오면 이제 선생님이 학원 노트하고 다 일을 챙겨주는데 아쉽게도 아직 못 와서 그렇지만 혹여라도 학원 근처에 살고 있거나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잠깐 받아가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와서 학원 학교 기출 문제를 좀 선생님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선생님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줄 테니까 필요하면 혹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집합 금지가 해제돼서 학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개인별로 다 줄 텐데 그 전에 궁금한 사람들은 와서 미리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11번 풀 시간 줄게요. 앞으로 10분 주겠습니다.
참. 예, 힌트를 쌤 적어놓을게요. 앞에 있는 힌트를 참고해서 밑에 풀이 참고해서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손 돌리세요. 뭐가 없다고? 배터리가 없다고? 배터리가 없다고 그러지. 자, 11번 답 나왔습니까? 사 분 더 줄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f의 x의 12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난감해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돼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풀 만한 문제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시험 시간에 문제를 건너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겁먹을 거 없고, 얘가 x의 12제곱이니까 얘를 fx로 나누었대요. 얘를 fx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얘를 5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몫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지. 됐어요. 자, 이제 5차로 나눴으니까 이 rx는 몇 차? 얘는 4차가 아니고 4차 이하의 식이야. 4차 이하 다항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4차 이하의 식이 됐어요. 여기다가 fx가 0되는 해, 얘의 해를 썼죠. 그래서 fx의 얘는 0, 이거에 해가 있겠지, 그지? 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몇 개냐면 fx가 5차식이니까 해가 5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해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델타와 엡실론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제 문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의 해들이 있는데 얘가 x1이랄까요? 알파1이랄까?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의 4, 알파의 5 이렇게 5개라 할게요. fx는 5차식이니까 얘의 해는 이제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알파의 i의 6제곱은 항상 1 돼요. 그러니까 얘들의 6제곱은 여기 대입하면 이게 1 되죠. 그리고 알파의 i의 12제곱은 1 되거든요. 이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는 알파의 i의 12제곱, 이 값은 f의 알파의 i가 되고 q의 알파의 i가 되고 더하기 알파의 i를 대입했어요. 이렇게 됐죠? 얘는 얼마라고? 얘는 알파의 i의 12제곱은 얼마? 1이니까 얘가 f의 1값이에요. 그래서 방식 R의 알파의 i는 F1이 얼마냐면 F1이 총 6이거든요. F1이 X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1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6돼요. 그러면 R의 식을 보면 R의 X-6은 제로인데, 자, 이것의 해는 몇 개라고?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가 얘의 해예요. 그런데 RX가 지금 4차 이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5개의 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방정식이 아니라는 말이고 얘는 항등식이라서 RX의 값은 항등적으로 6이래요. 얘가 아까랑 똑같은 풀인데 차수가 조금 높아진 것 외에는 없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데 이거 진짜 외우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그냥 힌트 삼아서 얘는 아까 그거랑 얘는 두 문제는 외우시면 돼요. 경험상으로 얘 두 문제는 진짜 외우는 게 좋아요. 몇 달 전에 했던 애들도 또 시험이 닥치면 또 모른다고 하니까 어렵죠. 물론 이제 이렇게 몇 번씩 계속 풀어봐야겠지만 실제로 딱 자기 풀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fx가 나왔는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 그러면 fx 5차네. 그래서 얘는 몇 차라고? 4차 이하. 4차 이하의 식이 해를 서로 다르게 5개를 가져. 그럼 얘가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항등식이야. 그러므로 얘는 항상 성립돼. 그래서 RX는 항상 6이라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1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로 맨 처음 써놨던 문제를 한번 설명하기로 하죠. 맨 처음 써놨던 문제가 아주 옛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본 수업에 들어가서 과목은 보통 수투 수업과 생 수업이 있는데요. 과목은 보통 수투 수업과 생 수업이 있는데 생 수업 할 때는 수학 상하를 위주로 테마를 계속 잡아갈 테고, 생 수업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다 수학 상하, 그 다음에 기하 파트에서의 1과부터 4과까지, 5과까지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1과부터 4과까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 파트가 수학하의 맨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학기 말의 시험 범위가 수학 상하까지 전부 다니까 미리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맨 처음에 같은 문제를 다시 적어줄 텐데 얘를 한번 다시 마무리 짓죠. 다항식 P와 Q와 R과 S가 있어요. 얘들은 전부 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P, Q, R, S가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항식이 있고, 그럴 때 P의 X의 5제곱 더하기 X 곱하기 Q의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곱하기 R의 X의 5제곱이 있는데, 이 값은 X의 4제곱에 세제곱에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에요. 얘의 S의 X가 있어요. 이러할 때 다항식 P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1976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아까처럼 비슷해요. 하는 방법은 이제 전체에서 뭐를 대입해서 방정식의 문제를 항등식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풀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를 대입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대입할 건 눈에 보이잖아요. 뭐를 대입하죠? 얘의 해를 대입할 거야. 얘의 해.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는 그냥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거에 해를 알파로 할 건데 얘의 해를 알파로 할 거예요. 그럼 이 해는 알파의 5제곱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그래서 해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총 4개로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알파로 해서 i는 4개, 1, 2, 3, 4 총 4개 할게요. 4차식의 해니까 이만큼 있고 얘가 알파의 5제곱은 1되니까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을 힌트 삼아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 아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얘를 알파 1, 2, 3, 4라고 했을 때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양변의 x 빼기를 곱해서 x 빼기를 곱하면 x 5제곱은 1이니까 알파의 5제곱은 1이 되죠. 얘가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 여기다 대입하죠. 대입하면 알파의 i를 대입하면 p의 얘가 1 돼요. 중요해요. 알파의 i1에다가 q에다가 알파 1을 대입하면 5제곱이라서 1 되고 그 다음에 알파 1의 제곱에 r의 얘는 1 돼요. 그 다음 오른쪽은 얘의 해였으니까 0되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알파 1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2 대입하면 p의 1 더하기 알파 2의 q의 1 더하기 알파 2의 제곱의 r의 1은 제로가 돼요. 이게 알파 2 대입한 거예요. 알파 3 대입하면 p의 1 더하기 알파 3의 q의 1 더하기 알파 3의 제곱의 qr의 r의 1은 제로가 돼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모양이. 이만큼 문제예요. 알파 4를 대입하면 p의 1 더하기 알파의 4의 q의 1 더하기 알파의 4의 제곱의 r의 1은 제로가 돼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느끼나요? 이 모양을 가지고 얘를 만들 때 봐요. 여기가 좀 특이하죠? R1의 x의 제곱 더하기 q의 1의 x 더하기 p의 1은 제로가 됐어요. 이 식은 R1, Q1, P1은 전부 다 상수값이거든요. 다항식이라고 대입한 값이니까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또 2차식을 만들었고 이 2차식의 해가 뭐 있다고? 알파1도 해래요. 왜?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알파2도 대입하면 성립한대요. 알파3도 대입하면 성립하죠. 알파4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몇 차식이죠? 얘는 2차식이란 거예요. 2차식인데 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뭐야? 방정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항등식이라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라고요. 그래서 R1도 0이고 그 다음에 Q의 1도 0이고 그 다음에 P의 1도 0이라서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답은 0이에요. P1의 값은 0이다. 이래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 있는 풀이랑 똑같은 문제죠. 10번, 11번보다는 얘가 조금 더 까다롭고 힘들죠. 얘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보기가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를 다룰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를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앞에 있는 문제는 이제 워낙 유명한 문제들이라서 조금 아이들한테 문제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주실 텐데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그와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그 문제와 조금 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얘는 거의 도전 문제로 보는 거라서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얘를 풀면 되죠. 그래서 총 3문제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9번 문제 정도 같은 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9번, 10번, 11번은 꼭 푸시고 앞에 있는 문제도 꼭 확인하시면 좋죠. 자, 이만큼이 이제 맛보기 강의이고요. 방식은 이제 내일은 방식 파트의 주제가 한 3가지 되는데 내일은 방식 주제로 2번째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있는데 주말 강의는 이번 주는 주말 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직 재학생 선배들이 내신 시험 기간이라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이제 주말 수업이 없고 과학학원들은 이번 주에 아마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수업을 하고 다음 주 화, 수, 목 수업하면서 주말 수업은 다음 주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문자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지금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녹화 영상은 다시 올려놓을 테고 맛보기 영상은 이제 아무 데나 올려다녀도 괜찮은데 이 영상이 이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한두 시간 있다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클라우드에 기록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니까 그때쯤 되면 선생님이 카톡방이나 아예 다른 방을 하나 마련하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하실까요? 물어볼 게 있으면. 대답이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 영상은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